뉴저지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한 달 새 2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수장들이 뉴욕에 도착하면서 맨하튼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오던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이 사임했습니다. 유명 배우 빌 코스비의 성폭행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빌 코스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KBTV 뉴스 9의 이계향입니다. 뉴저지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올 들어 31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 해 동안 8명 발생한 것에 비하면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2명의 사망자 모두 한일 밀집 지역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해 더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62세 남성과 연령이 공개되지 않은 노인 여성이 각각 웨스트나일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버긴 카운티 당국은 집 주변에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주의하고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수장들이 뉴욕에 도착하면서 맨하튼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통정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에비뉴 41스트리트과 48스트리트 사이 터널을 제외하고 42스트리트부터 49스트리트까지 도로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1에비뉴와 2에비뉴 사이 44, 45, 46스트리트는 24시간 내내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 5시부터 유엔 관련 이벤트가 끝나는 시각까지 FDR 드라이브부터 2에비뉴 사이 42스트리트이 폐쇄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유엔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유엔 총회 기간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티바이크와 지하철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또다시 제임스 로튼도 시장을 둘러싼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펠팍타운 관계자 등에 따르면 25일 펠팍타운 의회는 원래 회의를 열고 타운 경찰 3명을 진급시킬 계획입니다. 이 중에는 로튼도 시장의 친아들인 로튼도 주니어 경사를 경위로 진급시키는 결의안과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앤소니 알바레즈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하는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뒀던 지난 5월에도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운동가인 제시 월로스키는 로튼도 시장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 등 총 16명이 타운 정부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지난해 이들이 받아간 보수 총액은 80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6월 예비선거에서 로튼도 시장이 낙선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친인척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경찰 승진이 또다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만난 한미 두 정상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되는 기회를 더 확대할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차 뉴욕에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제외를 요청하면서 2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국 노동자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25%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요건인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내세운 겁니다. 특히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에게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게 232조 제외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84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부장과 북미 관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먼저 제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북미 간 견해차가 좁혀진다면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동시에 남북미 서울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미 서울 종전선언이라는 시나리오의 성사 여부는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오던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이 사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24일 사임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러시아 내통서를 수사하던 연방수사국의 제임스 코미 국장을 경질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FBI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내통서를 수사하던 코미 FBI 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되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우려가 너무 큰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자신은 러시아 내통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물러남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해 지휘 책임을 떠안은 최고위 관리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5일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형사지법에서 열린 유명 배우 빌 코스비의 성폭행 사건 관련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빌 코스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코스비를 성폭력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5 내지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국민 아빠라고 불리던 81세 노인에게 감옥에 가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코스비는 2004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필라델피아 소재 템플대학교의 교직원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 등 3건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스타덤에 오른 코스비는 1960년대부터 활동하며 인종차별의 벽을 허문 선구자적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 최고의 배우입니다. 대법관 지명자 캐버노가 폭스뉴스의 부인과 함께 출연해 성폭행 고발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아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학창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24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아내 애슐리와 함께 나와 나는 누구도 성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고교 시절 현재 캘리포니아 펠로 엘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틴 포드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일대학 재학 시절 데버라 라미레스라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 코너로 몰렸습니다.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일정을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버노 지명자는 이에 앞서 상원 법사위에 서한을 보내 그야말로 중상모략이라면서 겁을 먹고 인준 절차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허리를 부상당해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도 특별한 전기장치를 몸에 심어 걸을 수 있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5년 전에 스노우모빌을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한 후 하반신이 마비된 제렛이 새로운 의료 기술로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전기장치를 심어 자극을 일으켜 걷게 된 것입니다. So we were, as a study team, really started this project to try and replicate previous research and hopefully enable some movement in Jared's legs. But over time, we were really excited to see the results and to see that he was able to achieve something more functional. 현대의학 기술은 척수에 전기장치를 심어서 마비된 신경을 다시 자극시켜 하반신 불구 환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걸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Because we were able to stimulate directly the spinal cord itself, and we believe that that wa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regain the volitional control or voluntary control. 자렛 친욱이 이번 실험을 통해 성공한 첫 환자이지만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실제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장치를 몸속에 심은 후 다시 활발히 걸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요일 새벽 브롱스에 있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파크체스터에 있는 13층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번지자 이 건물의 입주자들이 대피소동을 벌였으며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이 건물 한 개층은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델리업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일요일 저녁 6시경 윌리엄스 브릿지의 화이트 플레인스 로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델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시간에 한 남성이 델리에 들어와 직원에게 공짜 라이터를 요구하다 말다툼을 벌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40분 후에 돌아와 델리 안에 액체를 뿌려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화물열차가 불어난 강물에 탈선했습니다. 콩과 모래를 실은 20칸의 화물 차량을 매달고 달리던 이 기차는 다리를 지날 때 그만 폭우로 불어난 강물을 만나면서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수 카운티 경찰 당국이 드론을 사용해 촬영한 화면에는 플로이드 리버에 탈선한 화물열차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타운 중 하나인 리치필드 타운이 주민축제를 개최합니다. 리치필드는 연방 센서스 기준으로 지난 2000년 한인 인구가 1,519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87%가 늘어난 2,8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농부부는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 유통된 정육업체 카길미트 솔루션이 가공한 간 쇠고기의 이콜라이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13만 2천 파운드를 이콜라이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농부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되는 간 소고기를 먹고 1명이 숨지고 18명이 감염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계산대가 없는 편의점 아마존고 매장을 대폭 확장합니다. 아마존은 2021년까지 전국에 아마존고 매장 3,000개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시애틀에서 첫 선을 보인 아마존고는 최근 시카고에 매장을 오픈한 바 있으며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도 추가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가 22일 추석을 맞아 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송편을 직접 만들어보고 제기차기와 비석치기 등 한국 고유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시랜드 부동산 맨하탄 지점장 제이슨 심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랜드 부동산 맨하탄 지점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저희가 맨해튼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예요.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뭐 맨하탄 부동산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커머셜과 레지던셜 부동산으로 나뉘고 있고, 커머셜에는 오피스하고 리테일 마켓이 있고, 레지던셜에는 콘도, 코앞, 타운하우스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황은 2013년, 2014년 그 정점을 찍고 지금 하락 보합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세계 최고인 번화가라고 봐도 되는데 이 미드타운이 소매 상권 불황이 또 계속 지속되고 또 빈 상점도 늘어나고 여기에 또 렌트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네, 네. 왜 이런 상황이 온 걸까요? 일단은 뭐 해외 자본의 그 맨하탄 부동산의 투자 감소가 가장 큰 것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는 자본을 지금 좀 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14년 이후에 부동산 활성화가 됐는데 그 지금은 하락세니까 렌트비, 특히 리테일 렌트비는 그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그게 있어서 지금 빈 공간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최저 임금 제도가 있어서 2018년 12월까지는 지금 시간당 15불이 되니까 특히 이런 식당이나 음식 그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 라이프 생활 변화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자택근무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정말 좀 놀라운 게 그렇게 이제 불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은 여전히 입주를 희망하는 업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또 이런 특수한 상황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맨하탄 K타운, 한인타운의 어떤 그 구조를 본다면 지금 소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 90개 비즈니스가 있는데, 사업체가 있는데, 서비스 업종이 49%, 그리고 요식 업종이 37%, 그리고 잡화 업종이 14%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활성화 요인으로는 그 32가 한인타운이 펀더멘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상권 지역이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백화점, 뭐 호텔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 브로드웨이도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타민족 고객들이 한인타운 방문을 하고 또 쇼핑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쪽 32가 한인타운에 많이 진출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선주주자 업소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퓨전 음식점이든지 이런 그 젊은이들의 어떤 선호를 호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 그러니까 그라운드 플로어 아니고도 2, 3층, 뭐 4층 해서 리테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플로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싸니까 경쟁력이 있고 또 고객을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서 32가 코리안타운 주변으로 많은 신축과 또 건축이 개발되고 있어서 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히 또 요즘에는 이 K타운이 뭐 쓰레기라든지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나요? 특별한 영향은 없어 보이고요. 네. 단지 이제 코리아타운 상권의 이미지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코스메틱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음식 특성상 좀 물이 많은 그런 음식이라서 여름철엔 특히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는데, 요거는 코리안타운 상가 업주들과 건물주들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심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